모바일 기술의 발달은 이른바 스마트한 세상이라 불리며 예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접속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을 현대인들에게 제공하죠. 뿐만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 문제까지 불러오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점을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2018년 개봉한 서치는 금요일 밤 11시 부재중 전화 3통을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진 딸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딸을 찾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딸의 디지털 기록을 따라가는 법. 기존의 표현 방식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의 영화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관객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은 현대인이 흔히 접하는 디지털 기기의 화면으로만 보여집니다. 영화 속 현실 세계는 단 한 번도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죠. 이런 극단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의 이점과 허점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릴러라는 장르의 긴장감도 잊지 않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의 화면 속으로 관객의 시선을 집어넣으면서 묘한 긴장과 몰입을 유도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디지털 기기의 용도도 재미있습니다. 영화 초반은 가족의 추억을 기록하는 공간으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후반은 단서를 수집하고 쫓아가는 도구로 적절히 활용되면서 모든 장면을 주의 깊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돋보이지만 디지털 기기를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새로운 창으로 활용한 감독의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디지털 기기 속의 아이콘,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 폴더와 SNS에 업로드된 이미지들을 통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기도 한 이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로 긴장감을 유지하는지 살펴보시죠. 출생신고를 하듯 딸 마고의 컴퓨터 계정을 만드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단순한 기계장치에 불과한 컴퓨터에 이름을 부여하는 장면은 초기 IT 기술이 추구하려던 어떤 것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IT 업계에 종사하는 데이비 킴은 아내 파밀라 팸과 딸 마고를 기르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디지털 정보로 기록되며 관객에게 영화의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복한 순간도 잠시. 아내 팸은 주치의로부터 임파선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호전되는가 싶던 그녀의 암은 재발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IT 기술과 함께 성장한 딸 마고는 어느덧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엄마와 아내를 잃은 부녀는 서로의 상처를 숨긴 채 살아가지만 그들 부녀에겐 상실감의 그림자가 늘 함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터디 그룹에 참여한 마고는 데이빗에게 밤새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날 밤 깊이 잠이 든 데이빗은 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데이빗은 딸에게 전화를 걸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오후가 다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 딸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데이빗은 문득 마고가 매주 금요일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학원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마고는 6개월 전에 피아노 레슨을 그만둔 상황.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마고가 레슨비를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이 커진 데이빗은 동생 피터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별일 아닐 거라며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딸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요. 결국 2년여 만에 사별한 아내의 컴퓨터에서 마고의 중학교 단짝인 아이작의 연락처를 찾아냅니다. 생전 아내와 친분이 있던 아이작의 엄마는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고 전하며 마고를 초대해 같이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연락 없이 캠핑을 떠난 딸에게 화가 난 데이빗은 6도 문자가 섞인 장문의 메시지를 작성하지만 이내 삭제하고 연락하라는 메시지만 남깁니다. 다음날 아침 전화를 걸어온 아이작은 마고가 자신들과 캠핑을 가지 않았으며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She never came. What? Isaac, what do you mean? I mean, she never came. I even reached out to her after school on Friday when we were all heading out and my car still had an extra seat. What did she say? She didn't respond.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판단한 데이빗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에 배정된 형사 로즈마리 빅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를 위해 마고의 주변 정보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죠. 집에 두고 간 마고의 노트북이 생각난 데이빗은 딸의 SNS 계정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마고의 친구들에게 연락하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마고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는 외톨이이며 자신들은 딸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데이빗이 딸의 디지털 기록을 뒤지는 사이 형사 빅은 마고의 차량이 찍힌 CCTV를 발견하고 그녀가 실종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가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피아노 레슨비가 누군가에게 전달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더 큰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위조된 마고의 신분증이 발견되고 신분 세탁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사건은 점점 꼬여만 가는데요. 딸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데이빗은 마고의 인터넷 기록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딸의 영상을 확인하죠. 영상 속 마고의 모습은 엄마를 잃은 슬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그런 마고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는 유저 피쉬앤칩스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한나라 소개한 그녀는 마고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급속도로 친해지는데요. 한나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데이빗은 형사 빅에게 제보하지만 마고가 실종되던 당일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는 답을 듣습니다. 딸에 대해 너무도 무지한 자신을 자책하는 데이빗에게 빅 형사는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며 데이빗을 위로합니다. 그녀의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컴퓨터를 끄려는 순간 마고가 홀로 상실감을 달래는 장소에 눈길이 간 데이빗은 딸의 마지막 모습이 발견된 장소와 호수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형사 빅에게 알리고 데이빗은 황급히 호수로 향하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데이빗은 그곳에서 마고의 키링을 발견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호수 밑에서 발견된 마고의 차량.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고는 발견되지 않고 인출한 현금과 혈흔만 발견됩니다. 이제 사건은 실종 사건에서 납치 사건으로 전환되고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어쩌면 이 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장면은 사건을 대하는 온갖 군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겪었던 어떤 사건을 떠올립니다. 사건이 점점 유명세를 타면서 마고를 잘 모른다던 친구들은 너도 나도 절친이었다며 SNS에 그녀를 애도하는 글과 영상을 앞다투어 올리고 지역 시민들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데이빗을 의심하는가 하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는 데이빗을 조롱하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마고와 함께 있다는 청년이 나타나고 그를 찾아간 데이빗은 딸을 조롱한 청년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상황은 고스란히 유튜브에 업로드되면서 여론은 동정과 비난으로 갈리며 점점 격화됩니다. 빅 형사 역시 해당 사건을 알게 되고 더 이상의 개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에서 빠져달라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딸의 행방을 알고 싶은 데이빗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생 피터와 관련된 물건. 피터와 마고가 주고받은 문자 기록을 확인한 데이빗은 피터를 추궁하는데요. 이때 형사 빅으로부터 살인범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인이 마고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죄책감에 범행일체를 자백하는 영상을 남기고 자살했다는 조사 결과. 받아들이기 힘든 조사 결과를 접한 데이빗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고의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장례 업체에 마고의 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하던 데이빗은 팝업창에 낯익은 여성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그녀는 바로 아이디 PC&칩스를 사용하는 한나. 이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결말을 향해 갑니다. 디지털 기기의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감각적인 화면 구성과 적절한 템포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이 점은 감독이 선택한 실험적인 연출 방식이 옳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조적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디지털 세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IT 기술에 부여한 의미도 영화를 즐겁게 보는 포인트인데요. 딸과 함께 성장하는 초기의 모습, 딸의 본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 등을 보여주며 디지털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화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입니다. 영화 자체가 충분히 설명적이기 때문이죠. 현대인에게 익숙한 디바이스 화면을 통해 사건의 전개와 배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화면으로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은 분명히 색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다만 감독의 선택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표현 기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이 영화를 적극 추천드리며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